안녕하세요. 정유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관련해서 피해자 입장을 고려한 유의미한 판례가 있어서 이 판례를 소개해드리고 이제 만약에 이런 일들, 몹쓸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당시 군인이었던 A씨가 자신의 집 방에 있던 15살 사촌 여동생 B양에게 접근을 했고 안아달라며 여동생의 손을 잡고 추행을 하려다가 거부를 당하자 침대에 쓰러뜨리고 신체 부위를 만졌는데요. 1심에서는 A씨의 강제 추행 혐의가 인정돼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 법원이 이를 뒤집었습니다. B양이 저항하기 곤란한 정도는 아니었다며 강제 추행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 판단과 달리 2심에서 강제추행이 불인정되었고 이를 대법원이 뒤집은 사건인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강제추행이나 강간죄나 모두 구성 요건에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가 한거불능의 상태에 있을 것으로 이제 요건을 두다 보니까 실무상에서는 한거불능까지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이제 JMS 정명석 씨가 여성도들에 대한 강제추행이나 중간간에 대한 재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주장한 바가 뭐냐면 그 정명석 씨 측에서는 피해자가 한거불능의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주장을 하곤 했습니다. 성범죄 주장의 그 무죄 주장의 대표적인 근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한거불능의 상태는 정말 꼼짝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렇게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폭행과 협박 막 이런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물리적인 한거불능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범죄를 접하게 되면 여성분뿐만 아니라 남자는 마찬가지인데 어떤 범죄 그 대상이 딱 되면 그냥 얼어버립니다. 뭐 엄청난 뭐 한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그 자체로 얼어버려서 다음 행동을 못하게 됩니다. 뭐 저항도 못하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대부분이 좀 호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거불능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강제 추행으로 인정하는 것은 정조에 관한 죄로 강제추행이나 이 성범죄를 분류했던 옛 그 잔재라는 이런 비판을 하면서 그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한거불능 상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한거불능 상태도 인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피해자 입장을 고려한 적절한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얼어버리고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겪다 보니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못합니다. 거의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뭘 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하지 못해서 신고하지 못했다. 이런 어떤 불편함과 부족한 부담을 주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도 놓쳤지, 이것도 내가 잘못했지, 내가 이것도 했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신고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시면 그 용기를 한번 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다음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예전과 달리 우리나라는 과학적인 수사가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만 빨리 하더라도 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옷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DNA 검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CCTV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 또 무엇보다도 그 일관된 진술, 피해자 일관된 진술을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신고를 하시고 내가 이런 것도 수집하지 않았는데요, 저런 것도 수집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조차 없습니다. 신고를 먼저 하시게 되면 생각보다 길이 많습니다.
그 CCTV가 없는 사각지대였다 하더라도 주변에 차량의 블랙박스 같은 것도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내가 뭘 했어야 됐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 피해자인 것을 아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신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시면 안 되겠지만 오늘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례에 바뀐 태도를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되지 않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잘못, 특히 피해자의 잘못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빠른 신고로 대처하셔서 피해를 회복하시고 충격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원하겠습니다.